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부천시가 개발 이슈로 뜨겁습니다. 부천 지역에는 5년 내에 약 4만여 세대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의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환경단체는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예정됐던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대상지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기자브리핑을 준비했던 김포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부평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발빠른 응급처치로 신장병을 앓고 있는 한 시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목숨을 건진 시민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2만여 세대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정동 군부대 부지 등 기존에 예정돼 있던 개발 계획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5년 내에 부천시에만 4만 세대 가까운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걸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원종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부천시의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부천시 원종동과 계안동 일대에 약 2,500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할 계획. 특히 이 중 약 절반가량인 940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2월 오정동 군부대 부지에도 3,700세대 규모의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5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군부대만 하면 3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 23만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총 56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한 3,700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과정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해당 단지가 공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가 역곡 공공주택지구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GS건설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통합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5,500세대 규모의 주거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대장동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주택 2만 세대가 더 건설될 예정. 결국 향후 5년간 부천시에 공급이 계획된 신규 주택 물량만 4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8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가 신규 주택 공급을 계기로 인구 100만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부천 대장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팽팽합니다.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집단 행동도 시작했습니다. 전현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성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폐기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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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장동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은 무시됐다며 국토부와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을 향해 물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부천은 현재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자연 녹지율도 최하위인 상황. 이런 가운데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생태 환경이 악화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장 습지에서는 제두루미와 금개구리 등도 발견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부천을 수도권 초고밀도 도시,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부족한 도시, 장래 미래세대 유보지가 없는 도시,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교탄합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경기 고양시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국회 앞에서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개구리 개체조사나 친환경 벼농사 등 대장들녘에서 해오던 생태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환경을 지키는 것과 여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깊고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가 지정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민사회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술렁이는 지역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들의 새로운 훈련장이 될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 8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종 후보지 선정에 앞서 3곳의 우선 협상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기대를 걸었던 후보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13일 오후 축구 종합센터 우선 협상 대상지 3곳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축구협회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돌연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축구협회는 후보지 가운데 2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에서 1, 2, 3순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공정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발표가 연기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극에 달해 있다 보니 지자체가 축구협회에 제시하는 조건들도 경쟁 구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던 김포시 역시 이번 발표에 맞춰 기자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선정 결과가 연기되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축구협회가 심사 과정에서 난처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최종 제안에서 시민체육 인프라를 위해서라도 축구 종합센터 예정부지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김포시의 조건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우선 협상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국가대표의 새 훈련장이 될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후보 지역민들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평소방서 구급대원들의 발빠른 응급처치가 신장병을 앓고 있는 한 시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목숨을 건진 시민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찾았는데요. 얼마 전 강원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인 소방대원들의 활약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는데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묵묵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동네 히어로들을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남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구급 차량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고 구급대원은 심전도 확인을 하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이어갑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응급 환자였던 조효연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부평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목숨을 건진 조 씨. 김기훈, 황경태, 최규철, 당시 목숨을 구해준 구급대원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에 도움을 했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소방님께서 오셔서 긴급으로 후송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하시고 응급실에도 잘 전달해 갖고 제가 큰 별일 없이 건강하게 응급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감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뵙습니다. 구급대원들도 사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지난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조 씨. 구급대원들은 환자 보호자의 침착한 상황 설명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 안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 환자와 보호자분을 구급차에 싣고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와 기본적인 활력증을 체크를 하면서 병원을 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만큼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늘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환자분이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늘 그런 판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그들이 바로 우리 동네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대원 안전, 최우선 안전은 생명이다. 안전.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도입됐습니다. 종이형 상품권과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부천과 김포에서도 지난 4월부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카드형으로, 김포는 모바일과 카드를 혼합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미나 김성민 씨와 함께 부천페이와 김포페이를 쓰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의 지역화폐, 부천페이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부천은 카드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천페이는 말씀하신 대로 카드형으로 발급이 됩니다. 경기 지역화폐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는 건데요. 집으로 카드가 날아오면 경기 지역화폐 어플로 다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현금을 충전해서 체크카드처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네요. 혹시 직접 사용해 보셨어요? 네, 저는 SNS를 통해서 경기 지역화폐 홍보 영상을 많이 봤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 화폐다라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써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부천페이를 신청해서 5일 정도 기다렸더니 집으로 카드가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20만 원을 충전했는데 10% 인센티브가 붙어서 22만 원이 충전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주로 동네 카페에서 많이 썼고요. 미용실에서도 한번 써봤습니다. 예, 직접 혜택도 받아보시고 사용도 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신용카드랑 이 부천페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천페이는 부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인데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매출 10억 초과된 사업체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포에서도 김포페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카드형도 있고 또 모바일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예, 김포는 K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착한페이 앱에 다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면 기존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와 연동을 해서 김포페이 모바일 앱으로 충전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지역 화폐를 써보신 분들의 반응도 또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제가 부천 원미동에 있는 태권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부천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장님 말씀은 별도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돼서 신기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네. 학부모님께서 교육비를 결제하러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저한테 부천페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얘기는 들어봤는데 저희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되는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말기만 있으면 딱히 가맹점에 등록을 되지 않아도 이게 카드 결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사업장에는 무슨 도움이 될까 이걸 알아보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만큼은 아닌데 체크카드 수수료만큼은 이제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 보니까 조금은 큰 도움은 아닐지 몰라도 조금은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개선할 점도 들어보셨나요? 네, 부천에 사는 주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부천페이는 신용카드처럼 서명란이 없고 비밀번호도 없어서 분실하면 돈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고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다 보니까 여전히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로 인식을 하시고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천페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천페이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 그리고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됐는데 김포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김포페이는 우선 카드 수수료가 0%고요. 하지만 어플을 사용할 시에는 김포시에서 김포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김포에는 1000여 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앞으로 서포터즈단이 김포시에서 김포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페, 학원, 독서실, 세탁소, 미용실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많은 상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관광차 강화를 가기 위해 김포를 지나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선물 구입을 하는 등 김포페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 저희가 다 결제를 해드리는 시스템인데 이제 직접 금액을 입력하시고 또 그 부분은 다 직접 고객이 하셔야 돼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좀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마감을 할 때에도 그거를 김포페이에 이렇게 결제한 거, 그다음에 저희 포스에서 한 거를 또 따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포스랑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제를 할 때 고객이 직접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군요. 네. 가격을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이런 불편한 점도 있군요. 지역에 김포페이 쓰는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네. 복지수당이나 청년수당을 받은 시민들은 처음에는 김포페이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그리고 민망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반, 걱정 반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맹점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업주님께서 친절하게 받아주고 사용 절차를 안내해주는 등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좀 살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개선점 말고도 다른 반응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천페이는 충전식 체크카드다 보니까 아이 용돈 카드로 이용하기가 좋더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매출 10억 이상인 곳에서는 부천페이가 결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 단골 매장의 매출을 확인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출산 지원금이나 청년 기본소득을 이제 부천페이로 준다는데 공무원의 월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라. 그럼 지역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날 거다. 뭐 그런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반응이 정말 많았네요. 부천과 김포에 지역 화폐가 도입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에서 일하는 경비원들과 청소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할 아파트는 이를 위한 휴식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는 안재순 씨. 200세대 규모 건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쉴 때라곤 지하 창고가 전부입니다. 춥고 여름엔 더웠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풍기하고 그런 온풍기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고된 노동을 하는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과 도사나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에도 휴식 공간을 설치합니다. 도내 33개 단지 대상인데 휴식 공간이 없는 곳은 설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휴게 공간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지상에 배치할 계획. 냉난방시설과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공간만 되면 샤워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고요.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국방부가 부평 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군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대책위원회는 13일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책임 촉구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오염 원인자인 만큼 비용 부담 등 정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깨끗하게 정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 감시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부평미군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정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화 비용이 대략 추산이 됐기 때문에 이 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에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달 이 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16일 있을 수원지법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도 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6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6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투자 명목으로 10년간 빌려준 돈 2억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포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꾸리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의 현재와 미래, 도시 편의성,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신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계양구는 지난 11일 계양구청 광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 등 주민 800여 명과 함께 공정무역도시 계양 선포식과 세계 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만든 물건을 쓰자는 취지의 시민운동으로 계양구는 내년에 전국 자치구 단위 최초로 국제공정무역 마을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무역 도시로 국제공정무역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도시는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34개국 2,100여 곳으로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 화성 등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의 새로운 사단장으로 백경순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13일 열린 취임식에는 홍철호 국회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과 현역 장병들이 참석해 백 사단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백경순 사단장은 해병대 제2사단 11대 대장, 작전참모, 합참 36작전 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부천소방서가 지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소방서로 선정됐습니다. 부천소방서는 이번 평가에서 장애인 대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안전정책 추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서민만을 생각하며 더욱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가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10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전국 262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100회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상담 태도와 업무 처리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부천시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세계봉사단이 최근 부평 종합시장에 위치한 기운차림 식당에 쌀을 기부했습니다. 단돈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운차림 식당은 홀몸 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부평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봉사단도 도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름 없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지만 오전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보통 수준으로 좋아지겠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꼭 황사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날도 있어서 오존과 자외선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볼까요? 오전은 대체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부산과 창원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12도, 전북 남원 13도, 제주 17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25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대구 등에서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 28도, 전남 순천 26도, 경북 대구 29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